안녕하세요. 머니맨 어휘재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수익을 불리는데 비결이 있을까요? 시장은 늘 불확실하고 변수에도 취약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시장 상황에서도 고액 자산가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자산가들의 수익 비결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투자 기간을 쪼개고 또 위험을 분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기본에 충실한 왕도 없는 투자가 답이라는 얘기죠. 아주 빠른 지름길은 없지만요. 그래도 방향성은 고다야겠습니다. 머니맨과 함께 긴 방향성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종합자산관리 편으로 수요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저녁 머니맨과 함께 자산관리편으로 1시간 또 유익한 정보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1시간은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보시는 내내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바로 주저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 머니맨 SNS 경로도 늘 열려 있어요. 24시간 열려있는 이 주소 지금 들어오셔서 즐겨찾기 해놓으시고요. 머니맨 종료된 이후에도 궁금증 있으시면 이곳에 다시 접속해 주셔서 쪽지 혹은 게시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합자산관리편 많은 분들 또 일주일 또 기다리셨을 텐데요. 미모의 머니우먼 함께 하겠습니다. 최유진 종합자산관리사 그리고 오늘은 또 스페셜 게스트 함께 합니다. 안세회계법인 안수연 대표회계사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스페셜 게스트가 나오시니까 또 네. 굉장히 마음이 콩닥콩닥하네요. 오늘 아까 보니까 특별 그 게스트 특급 훈남이라고. 보셨어요? 네. 저희가 SNS에 이미 또 홍보를 네. 해놨어. 오기 전에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또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또 훈남. 네, 훈남이시죠. 네, 오셔가지고. 훈남 회계사로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네, 정말요? 특별히 모셨어요. 특별히 또 네. 최유진 종합자산관리사가 함께 초청해온 스페셜 게스트인데요. 대표회계사님 한번 저희 머니맨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안세회계법인의 안수연 회계사라고 하고요. 네. 예, 이제 올해로 이제 회계사 딱 10년 차 된, 나름 숙련된 이제 내공을 쌓은 회계사고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모셔주셔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님 이후에 세법 개정안과 네. 이후에 우리의 어떤 자산가들의 자산 관리 전략에 대해서 네.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감사합니다. 10년이나 그렇죠. 굉장히 또 동안이신가요? 혹시? 네. 왜 왜 저도 저를, 있고? 저를 비교하시죠? 아니요, 되게 굉장히 제가 동안이세요. 이런 말 네. 좋아하는 거 어떻게 그러시군요. 10년의 내공이 와. 다 풀고 가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이 절기 처서예요. 네. 근데 오실 때 좀 되게 여름 같지 않았어요? 한여름 장마 그쵸, 같더라고요, 오늘 막 날씨는. 장마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지나니까 저녁 되니까 또 쌀쌀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침, 저녁으로 확실히 좀 가을 공기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가을을 맞이해서 또 중요한 이슈 가지고 나오셨다고 해서 기대가 네,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 SNS로 저희 머니맨 예고 편을 보신 분들은 기대하고 지금 이 시간을 즐겨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 주제부터 우리 최유진 종합자산관리사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지적재산권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이걸 무슨 경제방송에서 특히 또 자산관리 관련해서 무슨 네네. 지적재산권이냐라고 이제 생소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이게 요즘에 또 법인 자산관리 시장에서 굉장히 또 특히 화두가 되고 있고 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번에 이제 파리 정책 나오면서 네네. 그 2017년에 기재부에서 발표했던 이제 세법 개정이 나오면서 바뀌었고. 거기서 나온 것들 중에서 이제 네. 특허권이 양도세가 이제 내후년이 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사실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든 법인이든 네. 굉장히 자산가들한테 큰 영역 중에 하나가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절세 플랜, 세테크가 굉장히 그쵸.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아가서 뭐 회계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특별히 전문가를 더 모시고 네. 좀 더 심도 있게 또 설명드리고자 제가 또 모시고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또 지적재산권 이 말이랑은 좀 안 맞긴 한데 굉장히 또 지적인 네. 의상을 죄송해요. 너무 또 크게 웃었네요. 예. 약간 오늘 좀 블랙스완 성녀스럽게 같고요. 블랙스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네요. 네. 자, 근데 방금 얘기를 해주셨을 때 자산관리 시장에서
이 지적재산권,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죠. 네네. 이 이슈가 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보통 우리가 네. 가치 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네. 보통 어떤 것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업의 이제 자산이라든지 가치를 평가할 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뭐 토지라든지 네. 그런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쵸? 대한 가치 가장 먼저 평가를 떠올리는 하잖아요. 게,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러했던 이제 유형 네. 자산들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를 했었다면은 요즘에는 이러한 이제 무형 자산,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 관련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적 재산권 네, 또는 네. 이제 지식 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로 좀 이동되고 있는 트렌드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만 가치로 매겨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이런 것들 나중에 뭐 상속하거나 이럴 때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그런 유형 자산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이런 무형 자산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나중에 가치 평가를 받고 또 이런 것들 나중에 세금 이슈라든지 네. 또 나중에 또 그 개인의 잉여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실제로 경영 전략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면서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려드릴 거고 실제로 이제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R&D 활동을 연구개발 그죠? 관련해서. 연구개발 하면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뭐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네. 것들이 예. 또 자산관리상에서 또 새로운 전략으로 중요하군요.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업 대표분들께서 주목하셔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R&D 활동, 뭐 특허권, 뭐 다양한 이슈들을 저희가 접하긴 해요. 근데 네. 이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의 범위라도 해야 될까요? 이 네. 정확한 개념이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실제로 그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다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나오네요. 네, 목이 잘 안 들어갔는데 네, 앞에 보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여기 네. 산업재산권 그리고 이제 뭐 저작권 이렇게 어? 신지식 재산권으로 나뉘는데 오, 네, 네.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신 게 이제 뭐 저작권료 뭐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보통 기업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뭐 특허라든지 뭐 실용신안 저거에 대해서는 네. 크게 차이점은 기한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허 같은 경우는 뭐 20년, 네. 뭐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짧은 경우가 짧고, 있고요. 네. 뭐 크게 다른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지 상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상표 우리가 그냥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네, 네. 이게 특별히 이제 구분 갔을 때 보여졌을 때 그 기업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상표권에 등록이 되면은 그런 것들로 나중에 가치가 평가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 브랜드 자체가 네. 이제 그런 걸로 나중에 그 기업의 가치 그렇죠. 평가를 브랜드가 가치 평가에 네. 반영이 그러니까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렇군요. 토지라든지 건물처럼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자본화를 시키는 거죠. 네,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범위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듣고 있는 뭐 음원들, 뭐 음악들 맞아요. 그런 것도 저작권료 받으려고 이제 작곡가, 그렇죠. 작사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요즘에 이제 지식 기반으로 돼 있는 무형 자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기업들이 그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와중에 등록되는 것들로 이제 어떤 식으로 가치 평가를 받고 이걸 나중에 뭐 세무처라든지 이런 거 할 것인지에 네. 대한 거를 저희가 이제 그 자산관리 시장에서는 많이 화두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이거의 뭐 법의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가치 평가에 활용할 것인가 이게 기업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정책적으로도 그랬고 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발명가들도 네. 나라에서 그렇게 밀어주는 뭐 이런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네. 딱히 이런 걸 뭐 특허를 이제 뭐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이제 큰 관심이 없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다음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뭐 창조경제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맞아요. 보니까 나라에서 이런 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추후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직무발명보상금 제도라는 걸 작년까지는 네. 자산관리상에서 굉장히 큰 화두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네. 이제 비과세 한도가 이제 축소가 네. 되면서 또 다른 이제 방안들을 또 이런 전문가분들 네, 모시고 네. 이제 찾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자산관리사들도 네. 저희의 단독의 힘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세무적인 거나 회계적인 걸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네. 대해서는 전문가분들의 힘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군요.
여러모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뭐 요즘에는 뭐 무역 흑자 상반기에도 상당히 또 대기업들 중심으로 좋았다고 하고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다 무역 흑자를 내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데 여기서 사실 비용 측면으로 다른 이제 기업, 외국 기업들에 내는 이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또 창구 경제 관련해서도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또 뭐 수명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절세랑도 다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아까 종합자산관리사님께서는 세법 개정안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요거와 바뀐 부분과 지금 이 이슈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뭐 이제 안수현 회계사님께서 더 네.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겠지만 네. 결국에는 제가 최근에 이제 자산관리사의 이제 그 입장으로서 많이 문의를 받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파리 정책 이후에 다들 부동산만 생각하시는 분들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이제 머니맨도 보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이슈 다뤘어요. 다루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이슈도 이제 보이는 게 네. 실제로 이제 필요 경비율이라고 하는 네. 저 부분이 현재로서는 이제 그 80%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예.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는 이제 60%가 되면 이 말인즉슨 네. 실제로 우리가 그 나중에 내야 되는 세금이 2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네, 배경에 네. 대해서는 회계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 텐데. 네. 네. 네, 이제 드디어 제 차례군요. 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파리 이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가장 큰 하두가 이제 보통 슈퍼리치 증세 또는 네. 이제 부자 증세라는 네, 걸로 맞아요. 이제 많은 자산가 분들이 보시고 뜨끔하셨을 거예요. 고소득자들. 네.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원래 최고 세율 구간이 42%가 늘어난 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와닿는 부분 말고 네. 사실은 세법 곳곳에 숨어 있는 개정안들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또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러한 기타 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율 조정이었어요. 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2017년까지 만약에 네. 어떤 분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특허권을 만들어서 네. 뭐 한 5억의 가치를 받았어요. 네. 이거를 이제 회사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또는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 80%를 빼고 1억만 이제 과세가 되고요. 그 세금이 약 880만 원 정도의 효과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총 5억에 880만 원이면 약 4.4%에서 네. 한 8% 사이의 예. 세금이었는데 네. 이게 18년부터 점진적으로 조정이 돼요. 70% 그리고 19년 이하는 60%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는 뭐 50% 40%까지도 제가 이제 더 생각하기는 그런데 낮춰질 수도 있는 이제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예. 사실상 이제 자산가들이 자산을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율이 2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산관리 시장에서 큰 하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세법 개정안 말씀대로 그 속속들이 숨어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을 체크하고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세금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세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서 활용될 수 있는 게 이 지식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실제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네. 제가 사실 이제 법인 자산관리 시장에서는 작년까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특별히 이제 이런 걸 특허 자본화를 하지 않아도 네. 이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뭐냐면요. 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그 직무 관련된 걸로 이제 발명을 했을 때요. 네. 이거에서 이익을 발생했을 때 이익의 일부를 이제 그 해당 근로자한테 네. 이렇게 보상하는 제도로 만약에 뭔가 신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근로자가 네. 직무 발명의 비중이 점차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신기술 이제 개발 의욕을 굉장히 이제 의욕이 고취시키는 많이 거죠. 늘어나겠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창조 경제 이런 거에도 네, 되게 그 나라 정책적으로 민 거죠. 아.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많이 장려를 해주면서 그 발명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이걸 해서 회사 입장에서도 좋고 네. 또 회사는 이걸로 이제 비과세 한도 같은 걸 이제 적용받으면 네.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어서 아. 작년 말까지 이 비과세 한도가 네.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법인들이 이걸 활용을 해서 그 개인 이제 이제 잉여금을 많이 이제 빼거나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절세도 많이 했었고요. 근데 네. 지금은 2016년에 이제 이 세법 개정이 되면서
연간 그 비과세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제도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효용성이 예전만큼 네. 매력적이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 추후로 그러면 이 특허와 이 지식재산권이 앞으로의 이 중요성은 더 커지고 이런 걸 하는 기업들은 많아질 텐데 그러면은 이 직무배면 보상 제도가 끝났다고 해서 네. 방법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 가장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를 제가 모시고 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직무배면 보상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의 그 또 다른 방법에 대안, 대해서 플랜 대안, 예. 네. 그래도 구멍이 있네요. 나갈 네. 구멍. 그렇죠. 네, 솟아날 구멍은 늘 있죠. 다행입니다. 저희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네.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변리사님들, 뭐 평가사님들 네. 만나서 이런 고민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제 사실 작년에 이미 직무 발명에 대해서 네. 이제 100% 비과세였던 직무 와. 발명이 한도가 이제 300만 원까지. 300만 원으로 이거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은 거죠? 이거는 하지 사실상 말라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게 300만 네. 원이면 굉장히 적은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비용이잖아요. 사실 뭐 어떤 절세 효과보다는 네. 실질적으로 발명을 장려하고 이제 이제 경제로 가는 하나의 어떤 그런 초석이라고 봤는데 네. 이제 그게 요거까지도 막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더더욱 이제 앞으로는 이런 특허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세법과 네. 이런 관련 법령하에 합법적으로 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화두가 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보통 저희가 총 5가지 정도 네. 의 어떤 방법을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보통 이제 첫 번째는 뭐 기업에서 가지급금 정리라는 방법을 이제 네. 특허를 통해 활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익잉여금을 인출하는 전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재무구조 개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상속 플랜의 일환으로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차명 주식을 정리하거나 기타 네.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관련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알기 쉽게 제가 네. 이제 옆에 계신 최의진 이제 자산관리사님하고 네. 함께했던 이제 사례 위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오, 네네. 네. 들어가기 앞서서요. 네. 이 가지급금 해결, 가지급금이라는 게 기업들의 늘 발목을 잡는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짝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네. 기업들이 이제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뭐 관련 세금 계산서라든지 네. 이제 비용 처리를 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리베이트라든지 또는 이제 뭐 단순한 회계상 오류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가지급금이 회사에 이제 쌓이게 되면은 네네. 이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제 가지급금을 만든 당사자를 대표라고 보고요. 네. 세법에서는 대표가 회사한테 연리 4.6%의 이율로 회사에 상환해라. 라고 이제 정해놨고요. 그래요? 그걸 못 갚을 경우에는 네. 상여 처분이 됩니다. 즉 소득 처분돼서 채무세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머.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 평가할 때 신용도에 네. 상당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기타 횡령 배임 등의 문제들과 결부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이제 회계적인 그런 개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걸 안 생기면 좋겠지만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비용 처리가 불가한 금액들이 네. 쌓이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CEO분들에게는 골칫덩어리네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이런 거를 계속 양산하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의도해서 키운 게 아니라 예. 가지급금 자체가 이렇게 있어요라고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네. 재무적으로 진단을 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가지급금 이슈가 그전까지 있으세요. 그러니까 모르시다가. 이렇게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예, 예.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배임이나 횡령의 이슈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렇죠. 큰 일이 되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런 그럼요. 것들을 또 이제 막아줄 수 있는 방안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또 다른 플랜 B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5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두 분의 케미가 본격적으로 나올 이 네. 사례를 통해서 좀 해결 방안들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좀 만나보면요. 일단 사례 1로 가져오고 오신 게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절세 방법 이렇게 네. 제시를 해주셨어요.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네. 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거를 또 같이 좀 풀어보면 좋겠어요. 네. 네. 뒤에 나오네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가지급금들이 네. 이제 회사들이 업력이 길어짐에 따라서 뭐 작게는 1,000만 원, 뭐 네. 몇 억에서 수십억까지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 예, 이렇게 수십억이 쌓이게 되면 이제 회사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세무사들, 뭐 회계사들 누가 와도 이건 사실 해결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그 비용에 상당하는 돈을 회사에서 대표가 인출을 또 다르게 하거나 다른 소득을 뭐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회사에 갚아야 네.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일반적으로 대표들이 다른 네. 데다 쓴 게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그랬겠죠. 이제 경영을 하면서 쓰신 건데 네. 이게 발목을 잡는 거죠. 이럴 때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직무발명이라는 게 있어서 네, 아까 저희가 얘기하셨던 그 제도. 네. 그 회사의 업종과 네. 그리고 그 성격과 그리고 관련된 이제 지식재산권의 어떤 연계성을 연동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적절한 평가 금액으로 평가를 받은 다음에 회사에 처분을 하고 해당 금액을 이제 가지목을 저희가 보통 끈다고 표현하거든요. 아. 이제 정리를 했는데 네. 그 세율 자체가 총 10%도 안 됐던 사례였어요. 네. 원래는 그럼 몇 %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만약에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50억을 한 번에 꺼야 되면은 네. 대표님이 100억을 급여로 받아서 50% 세금 내고 50%를 회사에 다시 갚으면 돼요. 너무 끔찍하네요. 이렇게 이제 보통 그쵸? 세무사님이 말씀하세요. 급여 올리세요라고. 근데 이제 이게 하거든요. 어떻게 10%까지 줄어들었어요? 이제 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직무발명이라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0%였어요. 충격적이죠. 그렇군요. 직무 발명 네.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네요. 근데 저희 그 회사가. 직무발명 제도가 올해부터 끝났다는 300만 원까지 사실상 끝났죠. 사실상 그래서 네. 그거 네. 몰라서 놓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거의 작년 연말에 막차 네. 타신 네. 이제 뭐 이제 법인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올해 사례를 약간 변형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특허를 이제 적절한 금액으로 네. 감정 평가를 받아요. 그게 뭐 50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 50억을 회사에다가 파시는 거죠, 대표님이. 다만 그 파는 게 단순히 네. 파는 게 아니라 관련 모든 증빙과 어떤 적정 서류를 구비하셔야 추후에 과세 간청에 문제 안 되고요. 그때 세금이 최대 8.8% 정도.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냥 10% 정도 선이라고 비슷하네요. 말씀을 딱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직무 발명 제도 대신에 플랜 B로 보고 계시는 게 아까 얘기해 네. 주신 대로 특허 등의 네. 유상 양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가.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직무 발명 제도로 혜택을 받던 사례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서 좀 체크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뭐 가지급금 해결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개선된 사례? 네.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뭐 사례 같은 경우 네. 제가 또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연속해서. 네. 네. 그 회사들이 이제 네.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뭐 자기가 이제 벌어서 번 돈으로 이제 운영을 다 감당을 하기도 하고 뭐 시설을 투자할 수도 있지만 네. 많은 회사들이 이제 금융기관에 차입금을 쓰게 돼요. 뭐 이거는 이제 회사가 어렵고 그런 걸 떠나서 네. 이제 뭐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일시적인 운영 자금 때문이라도 금융기관에 많이 이제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회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네. 신용평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신용평가의 가장 큰 요소 중에 네. 물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그쵸.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 부채 비율이라는 게 뭐 보통 금융기관마다 다르겠지만 뭐 200%에서 500% 이런 각각의 은행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은 관리를 소홀 하다 보면은 네네. 이제 뭐 지금 나오겠지만은 뭐 300%, 500%, 1000%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써야 될 비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다가 계속 받다 보면은 회사의 이익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네네. 이제 부채가 커지고 부채가 커진다는 거는 상환 부채 능력이 비율이 커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어떤 이제 불이익이 있냐면 네. 즉시 상환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 이거 금리 그게 신용등급이 네, 떨어지는 효과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은행에서 네. 많은 방식으로 오히려 은행에서 권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네. 회사한테 이제 양도를 해라. 저희 표현은 이제 현물출자라고 그러거든요. 네. 회사에 넘겨서 네. 이거를 회사에 자본화를 해라라고 표현을 썼어요. 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무형의 재산을 자본화를 해라. 회사의 자본에 충실하게 네. 자본으로 넣어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실제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 네. 회사는 사실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제 공공기관 입찰을 하는 업종이었는데 그때 신용등급이 네. 이제 다소 개선되면서 입찰할 때까지 더 유리해지는 즉 매출까지 기여하는 정말 이제 지식경제 예, 어떤 그런 사례라고 저는 세제 개선까지 생각하거든요. 된 네. 거잖아요. 네. 와, 네. 일석이조네요. 네. 거의 진짜. 주치의십니다. 세제 개선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사후
관리 요거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언제든지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날 맞습니다. 네. 그런 심산이 있잖아요. 계속 관리를 해야죠. 네. 아, 그렇군요. 두 번째 사례를 보니까 사실상 뭐 절세 효과뿐만이 아니라 신용 등급까지 개선되는 사례들을 봤을 때 기업들이 요 제도를 잘 모르고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정말 낭패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와 관련된 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도 많이들 문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오히려 이런 거를 권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렇게 자본화를 해서 좀 안정화를 시키시라. 네. 예. 그렇게 해야지 좀 개선할 수 있는 그게 많은데 아니면 추가적인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한도 증식하는 거를 뭐 막무가내로 근거 돈을 없이 빌려줄 수는 예, 해줄 수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은행에서도 이런 걸 이제 신용평가 이런 걸 하고 네. 사실 이제 내부에서 저도 이제 은행에 있을 때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도 내부에서 네. 그런 신용평가 등급을 매기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이제 저 부채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안정성 예. 비율인데 저런 것들 이제 개선을 해야지 추가적으로 이제 회사가 안정적으로 왜냐면 그렇죠. 주식에서 봤을 때는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이 나중에 회수될 수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왜 그쵸. 안정적이냐. 네, 회수에 가능한 그 디폴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네네네.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은행이랑 연계를 많이 해서 진행을 네.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절세도 절세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기업들 CEO분들한테는 네. 가장 원하고 절박한 기분 중에 또 기본이 될 그죠. 수도 있고. 네. 체질이 개선이 되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아,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특허 출자 때 보니까 뭐 지식인에는 사업부문까지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거에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것들은 네. 이제 모든 이제 사실관계들과 이제 관련한 어떠한 이제 증빙들이 다 있을 경우에 네. 이제 한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아. 지금 말씀하신 경우가 네. 이제 특허권 평가라는 게 예. 무조건 나오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어떤 유통업인데 네. 반도체 특허를 냈다고 해서 어머. 매출의 기여가 없잖아요. 그럼 아. 평가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특정 이제 특허를 키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새로 사업부를 키우는 거예요. 네. 신사업을. 그래서 그때 네. 만약에 매출이 커져서 이익이 늘어나면은 거긴 평가를 기여도로 받고 평가를 받네요. 그때는 사업부까지 통으로 넘기는 게 사실은 가장 법에 맞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네. 저희가 이제 뭐 진행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매출과 연관성이 높은 특허를 가진 업종의 대표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네. 이런 자문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뭐 유통업이라고 사례를 들어주셨지만 네. 유통에 정말 특허가 많을까? 사실 요즘엔 뭐 게임이라던가 예. 뭐 음악 관련이라던가 이런 스타트업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엔 또 부채 비율도 더 많을 거고요. 투자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는 이제 특허 평가가 조금 더 자유롭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허 평가에는 사실은 두 가지의 어떤 구분이 있는데 네. 이제 하나는 이제 절세 목적 앞에서 네. 제가 말씀드린 뭐 첫 번째 가지회금 해결이라든지 사례에서. 네. 그런 목적의 특허는 저희가 주로 역사적인 어떤 이익을 많이 반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사례인 어떤 특허 현물 출자 네. 또는 이제 특허 자본화의 경우에는 네, 네. 사실 미래 가치에 조금 더 중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성장성 그런 있는 스타트업이나 성장진대는 사실 가중치가 더 갈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건도 말씀하셨던 후자에 해당하는 건데 네, 네. 미래 가치에 더 이제 부합하는 거라서 특례 상장을 이제 예. 생각하고 있던 기업이어서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자체 그 실용 기한 자체랑 다르게 네. 유효 기간이 2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앞으로 향후 이 회사가 이 자체의 특허를 받고 나서 20년 동안 이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위해서 기여할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녹아나서 이 특허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 유통이라든지 제조 쪽은 과거를 역사적인 거를 반영을 해서 가지급성 하고요. 해결일 경우에. 네, 네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IT라든지 이런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추후에 대한 그래서 미래 그 가치를 반영하고. 변리사라든지 가치 평가해주거나 그런 네. 회계 처리나 세무 처리를 제대로 하는 그 분을 만나야지 네. 그걸 함부로 그냥 막 갖다 그렇겠네요. 붙이면 오히려 작년에는 이런 걸 남용해서 문제가 됐던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더라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어느 업종이든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남용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네.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예.
정말 좋은 주치의를 만나는 게 네, 그쵸. 중요하겠어요. 기업 네, 입장에서는. 그럼요. 네. 그 여기 특허평가로 여기 계시는 안세현 대표 회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회계사님, 이 네. 특허평가라는 게 기간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막무가내로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보통 말씀하신 기간이 네. 단순 평가 기간이 아니라 네. 이 특허가 저희는 이제 숙성되는 저희 보통 숙성이요? 인큐베이팅 와인처럼? 기간이라고 네, 김치처럼 김치처럼 네, 숙성 기간이 좀 필요한데 네, 네. 저희는 이제 보통 인큐베이팅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오. 예를 들면은 그 회사에 가보면은 대표님이 분명히 남들이 쓰지 않는 독특한 신기술 또는 이제 본인만의 네. 독자적인 기술로 영업 매출을 일으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특허권을 내신 분도 있고요. 네. 안 내신 분도 있지만 예, 일단 내신 분들 기준에서는 사실은 이게 뭐 올해 냈을 수도 있고 5년 전에 냈을 수도 있고 네. 20년 전에 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기간별로 조금 네.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을 정해서 그리고 가장 매출 기여도와 상관 가격이 높을 때 네. 그리고 가장 소명을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건 사실 정답은 없지만 네. 보통은 그래도 3년에서 5년 이상은 지나야 좀 어느 정도 특허와 매출에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나중에 이제 가사관청 소명까지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두 번째 사례를 들으니까 이렇게 궁금증이 많아지는지 네. 모르겠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부도 많이 제가 하시는 CEO인 것 같아요. 것처럼. 그러니까요. 혹시 당장 특허권 뭐 공부하고 있는 것 마냥 하시는 게 아닐까.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네. 궁금증이 네.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창업이라던가 스타트업 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또 많다 보니까 네. 제 주변에도 여러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대표 CEO 입장에서는 이게 특허권이 과연 될까? 이렇게 좀 모를 때가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런 건 아리까리 어떻게 할 때. 뭐 상담을 그렇죠. 아리까리라는 아리까리 정확한 단어가 있네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회계사님과 상담을 네.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과정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회계사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저희 이제 최유진 자산관리사님하고 저희 네. 함께하는 이제 파트너 변리사님들이 있어요. 엄청난 연합체가 있나 봐요. 네, 저희는 어벤져스 네. 팀이 설명을 그러니까 좀 주시죠. 각각 네. 이제 그 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밥상을 네. 이제 차리고 각각의 이제 맛있는 반찬들은 각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계시죠. 근데 이제 예, 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네. 그 회사에서 갔을 때 미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그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이제 신근경색 걸리듯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네. 일단은 결국에는 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해결을 하려면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제 봤을 때 이런 것들 특화로 해서 자본화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네. 변리사분께 이제 의뢰를 드리죠. 바로 이런 의뢰를 해서? 미팅 내용이 있었고 이런 아. 상황인데 가능하겠냐고 하면은 실사로 저희가 나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능하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게 지적 재산권으로 특허권이 만들어지기도 되기도 해서 하고.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나중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본화 시키는 것까지도 저희가 턴키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이거를 네. 자본화를 못 시키시는 경우에 대한 것도 해드릴 수도 네. 있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해드리죠. 그렇군요. 네. 와, 만나기 어려운 어벤져스 팀의 두 분과 또 네.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머니맨 주간 자산관리편이고요. 최유진 종합자산관리사 그리고 안세 회계법인 안수연 대표회계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요. 지금 보시면서 또 머니맨으로 바로 문의 주실 수 있어요. 02-325-8200번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까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사례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어벤져스 팀에서 어떤 또 성과를 내셨나요? 요거는 이제 제가 딱 키워드를 정리하면은 네. 이제 가업 상속 또는 이제 잉여금 처분 네. 내 목적으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아니, 있는데요. 가업 승계 때도 그렇게 활용이 네. 돼요? 네. 이제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네. 저희가 아까 앞에서 잠깐 부자 증세, 네. 슈퍼리치 증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중에 또 하나 숨어있는 항목이 있었어요. 또 뭐가요? 네, 나 우리 일단은 굉장히 초롱초롱하신데요. 저 혼자 따로 사업 준비하는 것 같죠?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자산가들이라면은 이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네. 상속 증여 관련한 이제 세율들 또는 예. 이제 세금들이 조절이 돼서요. 예. 뭐 불리하게 조절이 좀 불리했겠죠, 된 건가요? 당연히. 아.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이제 생전에 재산을 증여할 때 네. 이제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면은 네. 과거에는 10%를 세액 공제를 해줬고요. 올해까지는 7%, 내년부터는 3%로 이제 줄이겠다고 일단 하나의 표현을 썼고요. 어떡해. 두 번째는 네. 가압상속 공제를 할 때 저희가 네. 나라에서 큰 혜택을 줬었어요. 어. 몇백억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 혜택 자체가 사실은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그동안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히려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축소가 됐어요. 네. 그렇군요.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전되고 사업이 이전된다거나 이제 네. 소득이 이전되고 이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인가 봐요, 정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아까 제가 말했지만 부자 증세하고 네. 나머지 두 개가 되는데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예요. 아. 네. 재분배에서 이제 그렇군요. 이제 네. 대물림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정책적인 이제 기조가 담겨 있겠죠. 대표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속상할 아, 만한 네. 뉴스들입니다. 여기에 네. 있어서는 어떻게 또 그 제도가 네. 활용이 될까요? 이제 우선 이제 지금 저희 중소기업들 상담 가보면요. 네.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저희 항상 산업 이제 성장을 하던 시기에 그때부터 사업을 내서 이제 어느 정도 읽어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성년이 된.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나이가 보통 50대 후반에서 네. 60대, 심지어 70대 분들도 많이 네네. 계시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하두는 자, 내가 매출을 얼마를 더 올려서 얼마를 더 쓰냐가 아니라 네. 이 사업을 어떻게 물려줄까 또는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적게 하면서 이 사업을 철수를 할까 이 두 가지 사실 둘 다 고민이시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럴 때는 그러면은 그 특허권이 또 활용이 돼요? 그렇죠. 이게 사실 쉽게 연계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이게, 좀 네, 놀랐어요. 이게 어려우실 어떻게 거예요. 연결이 네. 될까? 이제 보통 저희가 사실 가장 좋은 사례는 네. 이제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 승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이제 가업 상속 요건이라 그래서 네. 이제 대표자가 일정 기간 대표로 재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2세들이 그 자리를 이제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몇 년 요건을 채우고 그리고 사후에 10년 동안 네. 각종 고용 요건, 자산 유지 요건 등등을 했을 경우에 가업 상속 공제를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근데 10년이라 그랬죠. 네. 중소기업 가보면은 네. 당장 나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다들 볼멘 처리 하세요. 네. 그만큼 상속 공제 요건을 채우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10년이라는 실무적으로. 네. 세월이, 그러니까 이 본업이 살아남기에도 너무나 긴 그렇죠. 기간이라는 근데 거잖아요. 상속 공제 요건까지 내가 그걸 맞춰야 되냐. 네. 즉 고용 유지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요건이냐면은 지금 저희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데 네. 해고를 할 수 있겠어요? 해고하게 되면은 너무 큰 불이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 상속 공제 요건은 내가 쓸 게 아니구나. 네. 아이, 내가 죽으면 그냥 세금 니네가 내라 하고 사실 자포자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면 네. 이 특허를 사실 두 가지 요건을 쓸 수 있어요. 네. 아까 제가 가업 상속 요건 중에 이제 대표가 어느 정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되는 거하고 2세 승계받을 자녀가 회사에 근무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세가 근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회사에 꼭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그런 베이스가 되는 뭐 신기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기존 기술을 개량해서 회사의 성능을 양산시키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많은 기술적 기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자, 이제 이때 뭘 하게 될까요? 네. 자녀가 특허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녀가 특허를 낸 다음에 이 정당하게 매출의 기여에 대해서 평가를 정당하게 받고 이거를 다시 회사에 양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전에 부에 이제 승계가 되는 거죠. 예, 사전 증여라고 표현하거든요. 와, 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또 물려받을 뭔가 요건이 네. 되나? 요거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건이 네. 된다면 여기에서 네. 분명히 우리는 혜택을 네. 주겠다 이런 의미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런 요건도 하나 있는가 하면은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저희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부동산이 많으시거나 현금이 많으시면은 부동산을 팔아서 예를 들면은 뭐 세금을 낸다든지 네, 아니면 네. 현금을 주고 현금에서 세금을 낸다든지 예, 예.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가치는 회사는 어떻게 상속하게 되냐면 비상장 회사도 가치를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상속세를 적게 되려면 이 네.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가치를 그렇군요. 떨어뜨리려면은 회사가 이익을 줄여야 되는데 네. 이익을 억지로 줄이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아까 말했지만 적절하게 네. 그 오너가 열심히 운영을 해서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또 그 사이에 회사에 승계 양도를 해서 회사에 자금을 인출하는 거죠, 사전에.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날 수 떨어져서? 있어요. 네.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네요. 네. 좀 저는 사실 새로웠어요. 네.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해주실 때 좀 드라마 보듯이 결국 이 제도는 쓰지 말라는 네. 겁니다 네. 하셨다가 다시 또 방안을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나 쫄깃하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시는 느낌이에요. 결국 이거는 이제 가업 승계할 때 특허권이 얼마나 또 효용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네.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서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네. 우선 이제 항상 이제 이 특허권 유상 양수도의 네. 이 과정의 전체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 평가의 적정성이에요. 평가의 적정성이라는 거는 즉 네. 특허와 매출의 기여도. 그러면은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발명자와 네. 회사의 어떤 관계. 네.
이 모든 것들이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향후 3에서 5년 최소 문제 없게 가세당국의 소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제 물려받으실 이제 2세 입장에서는 여기서 신기술을 어떻게 또 고민해 나가느냐 이게 네.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쉽나요? 사실 어려울 것 같기도 쉽지 하고요. 않죠. 쉽지 네.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그러면 방안은 있겠지만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쉽지 않은 방법이니까 예, 음. 저희가 뭐 특히 권고드리거나 그런 예, 사례는 아닌 거죠. 예. 하지만 가업 승계를 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많은 대표분들께는 새로운 정말 방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네. 활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하네요. 네. 네. 세 가지 사례를 또 자세하게 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업 이제 CEO 대표분들 이제 정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 기업을 살려나가면서 특허권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은 이 특허권 이제 양수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과 이제 뭐 효과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대표이사 특허권 자본화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네. 더 해볼 텐데요. 특허권을 자산화하면서 비용 처리를 한다? 요거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그 회계적인 방법을 좀 활용한 건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특허권을 가지고 결국 평가를 받게 되면은 네. 이제 회사가 돈을 주고 발명자, 즉 주로 대표이사겠죠. 네. 대표이사에게 특허를 사오는 개념이에요. 아, 그러면은 회사는 이 특허 자산이 네. 재무제표상의 무형자산으로 계산이 돼요. 아, 내가 네. 사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회사의 무형자산으로 그렇죠. 회사의 된다는 거죠? 자산이 되고 네. 회사는 돈을 주게 된 거죠. 근데 이 무형자산은 네. 특허권의 경우에는 7년, 뭐 나머지 실용신앙권이나 기타 자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5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약 22%의 세율을 법인세를 절세시켜주는 이제 삼각비라는 네. 개념으로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오. 그래서 법인세 효과, 앞에서 저희가 계속 소득세 효과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사실은 법인세 효과도 상당히 큰 거죠. 22%면. 22%요. 네. 오, 법인세를 줄이는 게 사실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법인세를 사실 줄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계속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팔로우를 해주고 네.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주는 그 회계사랑 세무사가 필요한 건데 뭔가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뭐 사업장을 분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지분에 있을 수 있어서도 좀 있어요. 나눌 수가 예. 있고. 그런데 네. 법인세를 줄이는 건 쉽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 케이스라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네. 비용 처리 여기에서 또 법인세를 또 줄일 수 있다는 새로운 또 효과까지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식대상권이 저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기술력이라는 게 네. 지식대상권이 없는 기업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을 드리고 계세요? 네. 아니 없는 쪽이요. 제가 또 답변을. 오늘 네, 특별 게스트시니까 말씀 제가 많이 좀 말을 하시죠. 많이 하는 걸로. 네. 네. 아까도 잠깐 이제 우리 최우진 자산관리사님께서 언급을 주셨듯이 이제 특허권이 없는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떤 회사든 저는 이제 제가 말하는 어떤 회사라는 거는 이제 모든 회사라는 거는 각각의 노하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어떤 판매를 잘하는 노하우도 노하우고요. 그리고 물건을 잘 생산하고 또는 원가를 낮추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공정에 개선을 하는 방식도 사실은 노하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아는 특허들은 네. 뭐 예를 들면 애플이 뭐 이제 잠금 안을 밀어서 연다든지 네. 또는 핸드폰의 뭐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기술 이런 이제 크고 뭔가 멋있는 기술만 특허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저 예. 혁신이 특허권이라고 네. 인식을 많이들 그쵸?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상 이제 뭐 특허청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네.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특허들이 사실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요? 뭐 어떤 거를 성능 향상을 위한 뭐 어떤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아. 어떤 공정 개선 네. 또는 뭐 어떤 뭐 제품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도 특허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우리만의 레시피가 네, 있다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취지는 네. 이제 만약에
그 대표님께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걸 듣고 아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선 변리사와 상담을 당연히 해야겠죠. 네. 그래서 변리사님께서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 그리고 공장이 있다면은 공장을 실사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 대표님의 어떤 매출과 가장 관계가 깊은 이제 이때는 또 제가 또 같이 들어가요. 네네. 이 특허가 손익계산서상에 가장 큰 매출 포션을 차지하는 어떤 기술적인 파트가 있으니까 네. 요걸 가지고 우리 한번 청구항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청구한. 이제 특허의 이제 전문 용어인데 네. 그래서 그런 청구항 이제 청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특허의 기술적 이제 범위 예. 그러니까 이제 권리 보호를 표현하거든요. 어렵네요. 이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려운 것들을 하게 네, 되는데 네. 사실 그러게 되면은 보통 이제 뭐 빠르게는 8개월, 뭐 길게는 1년 이상 이제 기간에 걸쳐서 특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이제 사업을 자, 영위를 네. 하시다가 업황을 추가를 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관련되게 신사업에 예, 이제 뭐 들어간다. 벤처 관련해서 아. 이런 걸 추가를 하시면서 예. 그런 걸로 나중에 뭐 IPO 목적이라든지 그게 아니시더라도 아예 예를 들면 이렇게 변리사분과 회계사분이 나가셔서 실사를 했는데도 도저히 뭔가 이런 청구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예. 하는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제가 이제 다각화를 통한 네. 새로운 걸 이제 시도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회사에 조속하기 위해서. 뭐 제가 하나만 더 추가를 네. 하면은 사실 저희가 계속 처음에는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했다가 예, 예. 사실 저희가 보통 입에 특허권이 잘 더 붙기 잘 때문에 붙어 있어요. 보통 네. 이제 거의 키워드처럼 특허권에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네. 사실은 저 제일 앞 슬라이드 보시면은 산업재산권의 종류 중에 네. 사실은 상표권도 있고요. 아, 디자인권도 디자인도 있고 아까 맞았어요. 저작권도 있고요. 오. 네, 뭐 BM 특허라 그러는 어떤 경영상 이제 특허 뭐 여러 가지 경영상 네, 특허요. 뭐 이제 오. 비즈니스 메서드라고 하는데 그런 특허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방식들이 다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사례를 들어서 한 번 더 상표권으로 설명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바로 한번 들어봐도 좋을 바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준비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 중에 네. 요즘에는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했던 데가 사실은 그 프랜차이즈업으로 급격하게 매출이 성장한 업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에 창업주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요즘 프랜차이즈 이슈 많잖아요. 네. 근데 프랜차이즈가 그 돈이 이제 막 돌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갑질 논란도 되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여러 방식으로 돈을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인출을 해 가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세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과세 관점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탈세로?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 오너가 갖고 있는 이런 상표권을 네. 각 계열사들이 왜 무단으로 쓰느냐. 즉 법인과 개인은 독립적인 어떤 실체이기 때문에 네. 법인에서 이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줘야 된다. 정말 라는 거기서도 뭐 갑질과 관련돼서 오히려 또 그렇게 해석을 한 맞아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이제 뒷받침해 준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이 진행했던 거는 그 상표권 평가액이 사실 180억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네. 저희 돈이 아니에요. 너무 너무 큰 돈이어가지고. 네, 인출을 하셨는데 네. 그 세율이 얼마였겠어요? 8.8%였겠죠. 네. 이렇게 또 실효세율을 떨어뜨릴 떨어뜨려 수가 버렸죠. 있다는. 네. 오. 네, 그랬던 사례도 있었어요, 최근에. 많은 네. 기업들을 살려주셨네요, 회 기자님. 아, 제가 해라는 대로 그냥 제 기업 평가- 수치. 네. 맞습니다. 상표권의 어떤 범위 자체도 이렇게 폭넓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와 관련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너무나 천차만별이어서요. 많은 분들 고민이 있으시면 또 머니맨으로 문의 주시면 또 관련 답안을 저희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 관계상 또 마무리가 할 시간이 다가와서요. 대표님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세요? 다음 기회에 네. 꼭 불러주시면 또 재미난 얘기로 많이 네. 좋습니다. 풀겠습니다. 네. 기업의 운명을 또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특허권 관련해서 오늘 또 머니맨 시청자분들 재밌게 보셨을 텐데요. 한 시간 또 즐겁게 하셨는지 안세현 대표 회계사님 마무리 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아, 우선 두 미녀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아, 영광이고요. 아, 네. 그리고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집에 들어가서 네. 반응들을 보고 고칠 점을 고친 다음에 좀 더 재미난 사례와 그리고 다음에 좀 더 또 유익한 나오시고 싶다는 지금 욕심을. 고정 욕심은 아니고 태양 닮았대요. 아, 감사합니다. 태양, 빅뱅의 태양. 감사합니다. 네. 넘나, 그래서 넘나. 조금 더 재미난 사례로 풀어서 네. 썰을 좀 풀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머니맨 태양과 함께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유진 자산관리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즘에 굉장히 글로벌하게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토지라든지 뭐 건물 네네. 같은 그런 이제 유형 자산의 이제 기업의 가치 평가를 받았다면 네. 이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혁신, 뭐 미국의 뭐 구글, 애플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의 기반으로 나아가야지 앞으로의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실 이건 개인이나 뭐 법인뿐만 아니라 다 모두의 고민일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번뜩인 아이디어들, 네. 뭐 생겨나는 것들을 또 자본화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자산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오늘 기회로 사실 네. 다들 뭐 주식 아니면 부동산 이런 식으로만 이런 뭐 투자라든지 자산 그쵸. 관리 뭐 이런 절세방을 알고 네, 계실 텐데 네, 네.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네. 이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되게 밝은 대한민국 창조 경제 대한민국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만약에 고민 있으시면 저와 저희 기업 어벤져스 주치 팀으로. 어벤져스 팀께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또 이렇게 칠첩반상처럼 다양한 방안들을 또 제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이 시간 또 많이 활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식 재산권은 정말 기업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도 같다고 해요. 잘 심어놓으면 기업의 운명을 또 바꿔놓는 정말 황금나무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업 이제 대표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상담 더 궁금하시거나 오늘 내용에 있어서 질문이 있으시면 머니맨으로 전화주세요. 02-325-8200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훈남 훈녀 어벤져스 팀과 함께했습니다. 안세회계법인 안수연 대표회계사 그리고 최유진 종합자산관리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의 중심 수요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오늘 또 가족의 날이죠.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저녁 머니맨은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